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던 법원의 기각 판결 이후 민주당 내 비명의 반란은 사실상 끝났고 국힘당의 친윤 대 반윤의 대결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균용과 같은 인물을 보내면 계속 부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은 그냥 희생타에 불과하고 다음에 진짜 원하는 후보를 보내려고 일부러 이런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이런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의 제3의 인물이라도 부결시킬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동훈의 탄핵은 10월 국감 이후에 판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의 탄핵 사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밥 먹듯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특히 이재명 체포영장 청구 이유 설명 중에 구체적인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뻥카를 날렸지만 기각을 당했으며 특활비 자료를 폐기하고 거짓 해명을 하는 등 무법자로 활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든 탄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되살아난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부활되는 꼴은 재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기울어진 헌법재판소를 감안하고 총선이 6개월 남은 상황이니 급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10월 국감을 통해서 추가 탄핵 사유를 축적하고 탄핵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소영 의원과 같은 헛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탄핵 사유는 충분히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는 한동훈 장관을 전국의 중심에 별로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단 안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도 한동훈 장관이 저는 점점 허풍과 무능의 아이콘이 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비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알아서 자중질환에 빠질 텐데 왜 건드려서 혹시 모를 역풍 맞으려고 그러냐라는 시각이에요. 자, 그냥 가만히나 있던가 굳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민주당의 탄핵 의지를 떨어뜨리고야 맙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좋으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박강원의 원내대표단에 있으면서 가결을 주도했던 이소영 의원이 한동훈이라는 앞에 있는 댐이 무너지면 우리 가결파까지 죽는다, 쓸려 내려간다 이런 건가요? 자, 이소영 의원은 이런 소리를 하면 또 그런가?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어제 민주당 안에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의 탄핵의 의미는 윤석열 폭주를 민주당이 막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즉 현재 파면 요구로 군부를 씹히고 국감으로 한층 끌어올렸다가 최적의 시점에서 통과시켜서 한동훈을 직무정지를 시켜버리면 이보다 더 좋은 총선 메시지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중도층의 지지가 바닥입니다. 많은 여론 지표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직무정지가 되면 국힘 핵심 지지층의 결집만 있을 뿐이지 역풍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의 국힘 결집 상태는 영끌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집할래야 결집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골을 넣을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상대가 자살을 골을 넣을 거야. 이런 망상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윤재관 예비후보가 이소영 의원을 잡으러 경기 의왕과천시로 갑니다. 이소영은 윤재관으로 교체된다. 현재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가결파 처리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당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 원칙이 원팀으로 가는 해법이라고 말하면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의 귀환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탄핵과 가결파 징계가 곧 총선 승리호 통합이라는 컨센서스가 이미 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내일 퇴원해서 5일부터 강서구청장 지원 유세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11일 날 압승을 거두면 완벽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이재명의 발언은 곧 법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민주당은 잘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을 민주당이 약을 올려달라는 이준석의 민주 애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 설마 탄핵을 하겠는가? 라고 말하면서도 탄핵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칼집에서 칼을 뺐다가 넣었다 하면서 약을 올릴 것이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골치 아파졌다. 예를 들면 국회 대정부 질문을 받거나 상임위에 가서 앉아있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역으로 약간 엿을 먹이려 들 것이다. 지금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든 서력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게 나올 것 같다. 그런 경우에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면 장관님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줄 게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저희를 혼내줄 일이 없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라면서 민주당의 훈수를 뒀습니다. 친윤 깐족이한테 반윤 깐족이가 깐족거리면서 깐족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는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준석은 날 죽여달라는 거죠. 최근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층에서 친윤과 반윤의 표심이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친윤에 한동훈과 원희룡을 더하고 나머지를 싹 다 더하면 동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 죽일 테면 죽여봐. 깐족의 수위를 날려 높여가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윤의 기치를 들고 있다.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국힘당은 이번 강서구청장에서 18% 차이로 질 것이다. 그래서 비서실이 싹 다 교체될 것이고 원희룡 비대위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TK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근혜 중심의 공천 반람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판세가 개인의 역량으로 극복 못할 상태라고 할 때 영남 출마자들이 거들먹거리면 참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강서가 완패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완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대구로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 전체주의가 아닌 용산 전체주의라고 맹비난을 하면서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요즘 이준석은 박근혜 얘기를 굳이 많이 합니다.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가 2011년 12월 26일에 시작했거든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기억하는데 그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2011년 12월 26일이고 2012년 4월 11일 총선이었거든요. 딱 100일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아무리 박근혜라는 사람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100일 만에 이명박 정부에서 입안된 민심을 살려서 총선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152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늦어도 12월 26일 전까지는 태세를 전환해야 하고 아마도 원희룡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발언은 그 말 자체보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2011년 12월 26일 시작된 박근혜 비대위에 참여했던 자신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요. 승리했던 기억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은 사실상 정권 말기에 맞는 총선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저 박근혜 퀴즈였습니다. 그때 우리 이겼습니다. 이렇게 박근혜와 자신 그리고 총선 승리를 연결시키려고 굳이 12월 26일 원희룡까지 끌고 와서 썰을 풀었던 겁니다. 자, 현재 TK 지역에서 윤석열 지지세가 강한 가운데 이준석이 혼자 나와서 대구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TK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후광으로 대구 본진에서 반윤 깃발을 꺾고 그 여세로 수도권에서 유승민이 바람을 일으켜 천하람이 호남을 흔들어 이것이 이들의 야심찬 짱구인 겁니다. 이 그림은 가능합니다. 현재 박근혜는 TK 지역에서 용산의 내력곡기에 반발하고 있는 기존의 지역위원장들의 중심, 구심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박근혜 퀴즈가 13년 만에 다시 503의 봄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깐죽의 시도가 대구에서 먹힐까? 여전히 TK 배신자 유승민의 정치적 아들이라는 족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대구시장이 반윤 홍준표라는 점, 무엇보다 보수층의 반윤 정서가 어느 때보다 극에 달라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구에서 반윤의 바람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준석은 일찍이 대구에 출마할 의지가 매우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와 맥주를 마셨던 것이고 틈만 나면 대구에 가서 길거리 강연을 했던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수세에 몰린 한동훈은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시도로 반전을 노릴 겁니다. 이준석은 버리기는 아깝고 놔두자니 골치 아픈 게르게 포지션에서 끊임없이 도발하며 제3지대를 만들 명분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가결판은 쟤네들이 무너지면 나도 쓸려 내려간다며 혼신의 헛소리로 역풍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재명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서 다음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구령을 내리며 불안에 떨고 있는 윤석열은 5년이 아니라 8년짜리 지옥문을 경험할 수도 있다. 마지스타!